자, 이번에는 우리 GPS와 관련된 문제를 세 문제 다뤄보도록 하죠. 예, 앞에서도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이 최신 측량에 대한 문제들은 지문과 해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주로 이 계산 문제들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여기 수록해 놓은 계산 문제들은 기존에 우리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뽑아 놓은 건데요. 이것조차도 그렇게 많은 빈도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앞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최신 측량에 관한 기법들에 대한 얘기들은 계산 문제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일단 계산식 자체가 복잡하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컴퓨터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격 탐측에 대한 계산 문제라든지 또 레이저 측량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GPS로 대별되는 GNSS에 관한 문제들은 그다지 많은 출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게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NDVI라든지 알베도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이 원격 탐측에서 드물게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GPS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파장이나 주파수, 그 다음에 DOP, 그리고 모호 정수를 묻는 문제, 요 정도가 간혹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GIS에 관련돼서는 그 레스터 자료의 압축에 관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원격 탐측에서도 이미지 처리에 대한 아주 간략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이동평균법이나 중앙값 방법, 요 정도만 조금 간혹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거는 이런 나왔던 문제들은 꼭 챙겨 두시고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론과 그 원리들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이제 요 GPS와 관련된 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자, 이거는 이제 일단 파장에 관련된 문제고 어떻게 보면 GPS 관련 문제라기보다는 전파 물리학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전파 신호에 대한 얘기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GPS 위성으로부터 전송되는 L1 신호의 주파수는 1575.42MHz이다. 광속, 빛의 속도죠. 광속이 2,979,2,458m/s일 때, 아이고 복잡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GPS의 신호들이 짧은 시간에도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준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네,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 예, 광속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좀 자세하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광속도가 이 정도일 때 L1 신호 10만 파장의 거리가 얼마인가라는 물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파장을 계산해내고 이게 10만 개가 모여 있으면 그 전체 길이가 얼마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장과 주파수 그리고 광속도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측량 문제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자, 한번 해설을 보죠. 자, 파장 람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파장은 어떻게 구하죠? 주파수 F, frequency죠. 그 부분에 광속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주파수 위에서 주어졌죠. 1575.42MHz. 그 다음에 광속도 얼마? 299,972,458 요거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분모는 1575.42 곱하기 10의 6제곱헤르츠고요. 분자는 그대로예요. 자, 헤르츠라는 건 뭐의 단위예요? 주파수는 뭐분의 뭐죠? 시간분의 1이네요. 그래서 여기 분모의 시간 세컨드하고 분자의 시간 세컨드 요게 없어지고 남은 단위는 뭐만 남아요? 여기 미터만 남네요. 그래서 0.190293672m가 나옵니다. 자, 이 값은 L1 신호 하나의 파장 거리죠. L1 신호 하나의 파장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파장의 거리는 요 값을 10만 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타난 게 요거 10만 곱하기 0.190293672 해서 19,029.3672m가 나옵니다. 그러면 19.029km 정도가 되네요. 예,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 파장과 주파수와 광속도 간의 관계를 알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측량에서는 생뚱맞은 문제고 주로 전파 쪽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지 많은 빈도로 출제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또 이제 신호에 대한 문제가 하나 더 나왔네요. 한번 보죠.
자, 2번. 위성의 기하학적 분포 상태는 의사거리에 의한 단독 측이의 선형화된 관측 방정식을 구성하고 정규 방정식의 역행렬을 활용하면 판단할 수 있다. 예, 말이 무척 어려워요. 일단 단독 측이란 말은 뭐예요? 싱글 GPS라고 표현하고 안테나 하나와 수신기 하나만 가지고 관측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 관측 방정식을 구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위성의 기하학적 분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규 방정식의 역행렬을 활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문제 계속 갑니다. 관측점 좌표 XYZ 및 수신기식의 T에 대한 코팩터 행렬의 대각선 요소가 각각 QXX 0.5, QYY 2.2, QZZ 2.5, QT 1.3일 때, 자, 잠깐 우리 설명을 좀 하죠. QXX라는 얘기는 X축 좌표에 대한 요소고요. QYY는 역시 Y축에 대한 것, QZZ는 G축에 관한 겁니다. 3차원이죠. 그 다음에 QT, 시간에 관한 요소입니다. 계속 문제 갑니다. 자, 이럴 때 관측점의 GDOP를 구하라. 결국 DOP를 묻는 문제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DOP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코팩터 행렬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죠. 예, 생뚱맞게 각각의 코팩터 행렬의 대각선 요소만 지어주고 이거 연산해라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기하학적 분포 상태라든지 아니면 관측 방정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규 방정식을 만들 때는 행렬을 고려해야 되는데 무지하게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건 대부분 학부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파 GPS 이쪽에서는 다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어쨌든 간에 측량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관측기를 사용해서 관측을 하는 게 목적이지 전파 신호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럴 때 여기서 각각 X축, Y축, G축 그리고 시간에 관한 것 요거에 네 가지 팩터가 나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GDOP는 간단해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행렬을 구성하고 또 행렬에 대한 모든 계산을 하는 게 좀 어렵지. 행렬을 구해내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대각선 행렬을 찾아내면 그냥 각각의 최단거리를 구하듯이 X방향, Y방향, Z방향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대각선 행렬의 요소들을 다 제곱해서 루트 씌워서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풀이를 보면 풀이에 이렇게 나왔네요. GDOP는 루트에 Q의 XX의 제곱 더하기 Q의 YY의 제곱 더하기 Q의 ZZ 제곱 더하기 QT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 수치를 집어넣어서 QXX에 0.5를 집어넣고 제곱해주고 QYY에 2.2를 넣어주고 제곱해주고 QZZ에 2.5를 넣어주고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QT에 1.3을 넣고 제곱해준 다음에 싸그리 깡그리 몽절이 다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3.6097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고 대신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에서 이 기하학적 배치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척도로 우리가 뭘 가져가요? DOP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Delusion of Precision. 정밀도 저하죠. 요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요걸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는 그다지 출제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네요. 참고해 두세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임의 시간에 GPS 관측을 실시한 결과 슈더 랜덤 노이즈 넘버 7번 이 위성으로부터 PRN이죠. 여기로부터 수신기로 들어온 L1 신호 주파수의 부분 주파수가 반파장이었다. 부분 주파수의 전 파장이 다 잡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럴 때 L1 신호의 파장 람다는 19.0cm이고 PRN7 위성과 위성 번호죠. 수신 시간의 정확한 거리는 1900만.0995m랍니다. 이럴 때 L1 신호의 모호 정수 인테저 앰비기티죠. 요거 n을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우리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 L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됩니다. L은 n 곱하기 람다 더하기 델타 람다 이렇게 쓰죠. 요 n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호 정수 인테저 앰비기티입니다. 그 다음에 람다가 파장이죠. GPS 신호의 파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델타 람다는 뭐예요? GPS 신호의 부분 주파수 파장이에요. 자,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요 n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예, 그러면 n이 이쪽에 남고 먼저 델타 람다가 여기로 가면서 마이너스 붙을 거고 전체를 람다로 나눠주면 n은 람다분의 분자가 L-델타 람다가 되겠네요. 자, 람다는 얼마예요? 파장의 길이 19cm. 우리 미터로 한 사람은 0.19m였죠. 그 다음에 L 길이는 얼마? 1900만.095m였고요. 그 다음에 요 델타 람다는 어떻게 구해요? 예, GPS 신호의 부분 주파수 파장이라 그랬죠. 근데 그 반파장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델타 람다 대신에 2분의 람다를 쓰고 이거를 센티미터와 미터 단위 모두 맞춰서 환산해서 계산해주면 100만이 나오네요. 그래서 모호 정수가 100만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호 정수는 말 그대로 아까 인테저 앰비기티라 그랬죠. 예, 정수 값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가정수입니다. 수신기에서 이 값을 가정해서 파장의 길이를 계산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요거 앰비기티도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우리 간략한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렵죠? 예, 우리가 흔히 보지 않던 문제들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건 한 번씩 체크해 두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시험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나오면 다른 사람이 틀릴 때 우리는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한번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GPS로 대별되는 GNSS나 아니면 그 원격 탐측, 그 다음에 레이저 측량, 그리고 GIS 이런 파트들은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용어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학습을 하시면 아마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시험은 아주 문제없이 통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사시험 보는 5과목 중에서 2과목만 꽉 잡아놓으세요. 100점 가까이. 그러면 과락만 안 나면 시험 합격하기는 무척 쉽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센스도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위성항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 3개를 다뤄봤습니다.